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단순히 예민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 흐름 자체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내는 70대 한 여성 시청자분도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오후만 되면 집중이 흐려지고 같은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달 정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자 가족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생활 리듬과 스트레스 흐름을 함께 조절한 이후 멍한 시간 변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는 마음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생각 속도와 집중 흐름까지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생활 흐름 기준으로 보시면 훨씬 이해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몸까지 함께 지치는 느낌이 이어지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단순 피로와 스트레스성 뇌피로 흐름을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순간에 집중 저하가 반복되면 생활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지 판단 기준도 함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만 들으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 반응 흐름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시니어 건강의 기준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건강 기준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합니다. 먼저 생활 속에서 어떤 흐름이 반복되면서 몸과 집중 리듬까지 함께 흔들리게 되는지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몸보다 먼저 생각 흐름이 쉽게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속 신경 쓰는 일이 이어지면 쉬는 시간에도 머리가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는 날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잠을 자더라도 몸이 깊게 쉬었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흐름은 갑자기 나타나기보다 생활 속에서 조금씩 반복되며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자는 것만 떠올리시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깊이가 먼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드는 시간은 비슷해도 자주 깨거나 얕게 자는 흐름이 반복되면 몸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새벽에 자꾸 깨거나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 날이 많아지면 몸 피로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전부터 멍한 느낌이 이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쉬는 시간보다 버티는 시간에 더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여성 시청자분도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 시간이 유독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되는 날이 늘어나면서 스스로도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대화하다가도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집중이 끊기는 순간이 반복되면서 점점 생활 흐름 자체가 무겁게 느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흐름은 기억 문제보다 먼저 생활 피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변화가 모두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리듬이 오래 흔들리면 몸 회복 흐름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차분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오래 받는 분들을 보면 식사 시간과 활동량 흐름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맛이 줄어 식사를 대충 넘기거나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면 몸은 점점 회복에 필요한 힘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후만 되면 쉽게 지치고 자꾸 눕고 싶어지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복 리듬 저하가 길어질수록 몸은 점점 피곤한 상태를 기본 흐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이전보다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는 마음만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의 흐름과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긴장 상태가 이어지면 몸은 충분히 쉬어야 하는 시간에도 완전히 안정 방향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는 피곤한데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계속 몸이 처지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멍한 느낌이 길어질수록 사람 만나는 일이나 외출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활동량은 더 줄어들고 몸 회복 속도도 점점 느려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흐름이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생활 여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생활 흐름이 계속 반복되면 몸은 점점 이전보다 느리게 회복하게 됩니다. 특히 계속 피곤한 상태가 이어지면 집중 흐름도 쉽게 끊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나 예민함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예전보다 생활 여유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단순 피로보다 생활 리듬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이 어떤 흐름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활 속 반복 습관만 바뀌어도 몸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오래 받는 분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몸 피로를 더 길게 이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은 수면 시간이나 스마트폰 사용 습관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몸 회복 흐름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는 어떤 생활 습관이 스트레스 흐름을 더 오래 이어지게 만드는지 생활 속 기준 중심으로 함께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 습관이 왜 몸 흐름까지 함께 흔들리게 만드는지 생활 속 반복 기준으로 조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오래 받는 분들을 보면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피곤한데도 머릿속 생각이 쉽게 멈추지 않다 보니 누워서도 여러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날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쉬려고 해도 완전히 안정된 흐름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긴장 흐름이 이어지면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부터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하루 시작 자체가 이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피곤이라고 생각하지만 생활 흐름 전체가 천천히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머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본다고 생각하지만 뉴스나 영상 흐름을 계속 보다 보면 몸은 쉬고 있어도 머리는 계속 깨어 있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화면을 보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깊게 쉬는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계속 멍한 느낌이 남고 오전부터 집중 흐름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긴장 흐름이 길어질수록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만 되면 몸이 더 처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여성 시청자분도 밤에는 분명 피곤한데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스마트폰만 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새벽 가까이까지 화면을 보는 날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 몸이 계속 처지는 느낌이 이어졌고 점심 이후에는 멍한 시간이 길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대화하다가도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TV 내용을 놓치는 순간이 늘어나면서 스스로도 생활 흐름 변화가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흐름은 생활 피로 형태로 먼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 심각한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 흐름이 오래 흔들리면 누구에게나 비슷한 몸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생활 기준으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길어질수록 식사 시간과 활동량 흐름도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맛이 줄어 식사를 대충 넘기거나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면 몸은 점점 회복보다 버티는 방향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만 되면 쉽게 지치고 자꾸 눕고 싶어지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 감소가 길어질수록 몸 회복 속도도 이전보다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체가 계속 무겁고 쉽게 피곤한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할수록 몸은 더 처지고 몸이 처질수록 다시 움직이기 싫어지는 흐름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이 계속 피곤하다 보니 낮잠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깐 쉬려고 누웠다가 한두 시간씩 자게 되면 밤에는 다시 잠이 잘 오지 않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리듬 자체가 계속 뒤로 밀리게 됩니다. 특히 낮 시간 활동량이 줄고 밤 시간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몸 회복 흐름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 아침에는 더 피곤하고 오후에는 더 무너지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 전체가 계속 흐릿하고 무겁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행인 점은 생활 흐름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생활 리듬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늦지 않게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흐름이 길었던 분들 중에도 생활 리듬을 조금씩 바꾸면서 몸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잠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낮 시간 움직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오후 피로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과 수면 흐름이 함께 안정되면 멍한 느낌이 이전보다 덜 이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생활 흐름을 조절해도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오래 반복된다면 몸 상태 흐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는 어떤 변화가 반복될 때 생활 피로와 몸 신호를 구분해서 봐야 하는지 함께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복되는 생활 피로인지 아니면 몸 상태 흐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변화인지 생활 기준으로 조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누구나 몸이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계속 몸이 무겁고 멍한 느낌이 오래 이어진다면 생활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보다 오후 시간이 훨씬 힘들고 하루가 갈수록 집중 흐름이 무너지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몸 회복 리듬이 흔들리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자꾸 눕고 싶어지는 날이 계속 늘어난다면 단순 피로와 반복 몸 신호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흐름이 길어질수록 생활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출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오래 이야기하는 일이 피곤하게 느껴지거나 TV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보게 되는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예전보다 생활 여유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특히 생활 변화 확대가 반복될수록 몸 상태 흐름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여성 시청자분도 처음에는 단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 시간을 반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고 외출 준비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지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집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람들과 오래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 혼자 쉬는 시간이 늘어나고 생활 흐름 자체가 단순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모두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생활 변화가 이전보다 분명하게 커지고 있다면 몸 흐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피로는 생활 리듬이 안정되면 조금씩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쉬고 수면 흐름이 안정되면 몸 무게감이 이전보다 덜 이어지는 날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어도 계속 회복되지 않거나 멍한 흐름이 몇 달 이상 반복된다면 생활 피로 외의 흐름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꾸 대화 내용이나 약속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몸 상태 흐름을 생활 기준으로 함께 돌아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느낌보다 회복 흐름이 실제로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보다 계속 처지고 움직이기 싫어진다면 활동 흐름 변화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산책이나 외출이 계속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오후만 되면 쉽게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움직임 감소와 멍한 반복이 오래 이어질수록 몸은 점점 피곤한 상태를 기본 흐름처럼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전체가 쉽게 지치고 생활 리듬도 이전보다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 게으름보다 몸 피로 누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흐름은 하루 컨디션보다 이전 생활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루 이틀로 판단하기보다 반복 기간을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며칠 피곤한 정도라면 생활 흐름 영향일 가능성이 크지만 몇 달 이상 비슷한 상태가 반복된다면 몸 상태 흐름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보다 기억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지거나 생활 변화가 커지고 있다면 지금 상태를 생활 기준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먼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면 생활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돌아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반복 흐름 영향을 생각보다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 신호를 너무 늦지 않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몸이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활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길어질수록 생활 리듬과 몸 회복 흐름이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반복 패턴을 천천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야기한 흐름 속에서 어떤 기준을 기억하면 좋은지 생활 적용 중심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 회복 흐름이 계속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몸은 점점 쉬는 힘보다 버티는 힘에 더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쉽게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을 너무 늦지 않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인 점은 생활 흐름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면 시간과 활동 흐름처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절해도 몸 반응이 이전보다 편안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오후 피로와 멍한 흐름이 반복되던 경우에도 생활 리듬을 조금씩 바꾸면서 하루 무게감이 이전보다 덜 이어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갑자기 좋아지기보다 생활 흐름이 반복되면서 천천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후 피로 반복 시간이나 쉬어도 계속 개운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 생활 리듬을 조금 더 자세히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루 중 언제 가장 몸이 무거워지는지부터 천천히 기억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가장 무거워지는 시간을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도 생활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낮 시간 움직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오후 피로가 줄어들고 멍한 흐름이 이전보다 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계속 무겁다고 느껴질수록 무조건 참기보다 생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반복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 신호는 갑자기 크게 나타나기보다
작은 불편이 반복되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복 흐름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 두시면 다음 건강 기준과 생활 회복 흐름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